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다음 주에 있을 CPI에 대한 불안감까지 조금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는 오늘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 위고비의 훈풍을 타고서 함께 좀 떠오른 건데요. 오늘은 일동제약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죠. 이 먹는 당뇨병에 대한 일상 임상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함께 좀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이렇게 개별 이슈로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많은 흐름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 전략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확실한 종목 선정부터 더욱더 명확한 타점 공략까지 까다로운 분석을 통해서 계좌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윤삼회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시장이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이 방송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대로 저는 매매를 잘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소룡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이소룡 같은 경우에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오직 한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시장, 모든 종목, 모든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전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구간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은 큰 수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유리한 구간에서만 그 누구보다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도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의 연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지만 이름만 항상 달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에코프로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서 놀던 사람들이 지금은 포스코 DX나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가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저는 이름만 바뀔 뿐 똑같은 종목 그리고 똑같은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매매로 여러분들도 이 월천 트레이더와 함께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수요일이고요. 코스피는 0.7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3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분위기가 종가 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포스코 DX나 에코프로가 시장을 갑자기 코스닥을 좀 막판에 이제 끌어내렸었죠. 네, 그래서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7조 5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는 특별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탄력성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이제 13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기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매일 강조하는 어떤 섹터들이 있죠. 네, AI나 의료 AI, 그리고 캔서 문샷,
그다음에 비만약 키워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딥바이오와 AI 전리선암 이제 진단 사업 착수 소식과 함께 미 캔서 문샷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좀 가볍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강한 상한가다라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보내는 상한가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가 위고비 계열 당뇨 비만 신약 임상 진입 소식, 이게 일상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이오 쪽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상을 많이 쳐주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일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만 치료제라는 게 시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동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뭐 부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전 포인트에서도 내일 트레이딩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함께 공략하실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 QR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부터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 방송에서 강조하셨던 섹터들이 좀 잘 가는 모습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주식 선수의 실력은 바로 수익률로 증명이 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수익률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성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삼을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선수들 성적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 AI 섹터입니다. 루닛으로 지금 54.24% 두 자릿수 강력한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데요. 8월 24일 최근의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42.12%입니다. 유진 로봇으로 12,180원 최고가 달성했습니다. 자, 포스코 DX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34.16%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최근 종목입니다. 9월에 올림픽 종목으로 12.84% 수익 안겨주셨네요. 자, 람보르기니처럼 정말 강력한 수익률을 잘 챙겨주셨는데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종목일까요? 네. 일단 앵커님이 방금 전에 람보르기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DX를 이제 8월 30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람보르기니 어떤 기법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이니까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 주가를 30에서 50%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목표 주가의 단기적인 목표 주가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8월 30일이면은 이제 얼마 안 되죠.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48,300원에 말씀드렸고 오늘 기준으로 64,8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급락세가 나왔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또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8월 24일 날 한 1, 2주 정도 됐어요. 네, 말씀드린 지 거의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15만 5,600원에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일봉 차트 관점이랑 그다음에 모멘텀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AI 의료 관련해서는 얘가 대장이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 현재 54.24%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전일에는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루닛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안에는 굉장히 큰 돈의 흐름, 에너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세워보신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9월 1일 날 방송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16만 2,800원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만 3,700원을 오늘 기록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뭐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데 제가 이제 포스코 DX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랭킹에서 1, 2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 선정이 좀
할 게 뭘로 할까라고 고민하면은 저는 그냥 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큰 수익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때 말씀드리기 전부터 계속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실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DX를 공략을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날 말씀드렸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양봉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도지 형태 이제 윗꼬리가 달린 도지 형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이제 1분봉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일단 시작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우상향하죠. 계단식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슈팅을 이제 가속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때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한 7에서 8%. 그다음에 이 종목이 또 눌리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으로 매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수익이 또 10% 정도 가량 돼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또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또 장중 매매로도 또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이제 이게 3분봉 차트예요. 네, 9월 1일부터 9월 4일 하루 이제 주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었고 사실 여기가 한 번 더 내렸어요. 근데 만약에 버티셨다라고 하면은 또 거의 최저점은 아니지만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하루 지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때 이제 정배열일 때 사느냐 아니면 역배열일 때 사느냐 그걸 이제 분봉에서 저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스코 DX를 장중 매매해서 이게 이제 1분봉 차트거든요.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포스코 DX의 9월 6일 오늘 차트고 그래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날로 매수를 잡습니다. 여기서 잡고 또 여기서 잡고 그래서 또 이 구간이 한 6% 정도 수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표시는 안 했는데 장 막판에 또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는 살짝 손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람보르기니 기법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뭐 올라간 거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또 조정을 받잖아요. 항상 건전한 조정을 받습니다. 에코프로도 10배거를 한 뭐 5개월에 걸쳐서 갔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조정들은 상당히 좀 컸거든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전략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루닛이죠. 루닛은 이제 뭐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났는데요. 루닛에 대한 관점은 좀 단순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루닛을 이제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이날 공략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동평균선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깔아두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60일선이 여기가 터치가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60일선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녹색선, HTS 보면 녹색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한 번, 두 번 있는 거예요. 제가 강한 종목들은 뭐라 그랬죠? 정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고 산업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제 주가 퍼포먼스까지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1선이나 60일선, 그다음에 121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반등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를 예시로 들면서 자,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돈이 많이 쏜 자리들이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었고 이후에 잘 버텨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돈을 쌌죠. 그러니까 이 중심값이 이 구간이나 또 이제 이 중심값 여기 이 구간이 이제 연결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인 거예요. 근데 지지를 했죠. 저는 지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음봉 도지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지금 몇 거래이죠? 한 1, 2주 기다리니까 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 종목은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나 아니면 뭐 뷰노나 아니면 뭐 딥노이드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요즘에 거의 뭐 모든 시세는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관점은 단순했죠. 네, 여기 이전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3월달 고점 그리고
이 구간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8월달 고점이죠. 이 구간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을 1, 2, 3라고 했죠. 1, 2,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가 됐죠. 자,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자, 이 구간에서 전 상따를 했어요, 사실. 상따를 하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양봉이 며칠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차입니다. 5일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큐인 거고, 그다음에 양봉이 나와도 사실 한 2, 3일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5분봉이에요. 제가 예전에 1분봉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거래한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했었냐면은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상따를 했습니다. 상따를 하고 나서 이제 갭이 나왔죠. 갭이 얼마 많이 발생 안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8% 수익을 또 달성을 했었고, 또 이 음봉에 이제 눌렸을 때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죠. 또 다음 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을 또 합니다. 네, 이날 이제 여기서 수익 내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해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시간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사실 매매할 구간이 없어요, 별로. 시세가 잘 탄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아예 상따라든지 종가 베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해갖고 다음날 어떻게 되죠? 또 시세가 또 이만큼 나오죠. 이만큼 나왔다는 것만큼 또 이만큼 나옵니다. 또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들 10시 반, 2시 반 사이에는 매매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흘러내리죠. 또 종가 베팅합니다. 여기서 또 수익 나오죠. 장 초반에 한 5분, 10분, 15, 20, 20분 만에 또 수익이 나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또 종가 베팅을 합니다. 어제예요. 어제 종가 베팅했고 또 떨어졌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분할 매도를 했고, 사실 여기서 제가 또 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체결을 안 시켜주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상 한번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또 여기 고점에서 다 팔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이제 장중 매매도 잘하지만 데이 트레이딩도 잘하지만 어쨌든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죠. 네, 돌파와 눌림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따나 아니면은 종가 베팅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많이들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요즘에 뭐 12%밖에 안 했지만 그 구간에서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이 종목이 대장이잖아요. 로봇 관련해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달권 선수들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포스코 DX부터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돈이 몰리는 섹터의 큰 종목들, 대형주 그리고 수급주 위주로 좀 추세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우리 해설위원님인데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이 또 궁금해집니다. 기법도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매주 나와서 땡 잡는 매매라고 해서 38 광땡 매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땡 잡는 매매의 핵심은 결국에는 저는 주식 매매의 핵심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료적인 부분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느냐,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냐. 그러면 이 종목들, 이 두 가지만 봐도 뭐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죠? 네, 에코프로도 떠오르고, 포스코도 떠오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떠오르고, 뭐 다른 이 두 가지는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AI 관련주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잘 나오는 편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재료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사실 이제 재료는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재료를 어떤 뭐 땡땡 재료로 나왔을 때 그 재료를 보고 누군가는 야, 이거 싹 다 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안 가, 못 가, 이런 재료 나와서 이 종목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거는 저는 수급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수급이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수급이 많이 터졌는데 많이 터진 만큼 급락도 빨리 나온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종목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얼마만큼 터져 왔느냐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분석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최상급이죠. 네, 최상급에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급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데, 차트는 결국에 타점을 잡기 위한 겁니다. 네, 차트 결국에 타점, 내가 가장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타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죠, 항상. 네, 뭐 아니면은 뭐 손절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타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타점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시는 데는 안정감 있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저는 매매하는 거는 단순해요. 제가 급등주를 매매를 많이 안 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좀 다르죠. 예, 주도주군에 포함이 되죠. 약간 수급주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이 집중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큰 돈들이 어디에,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거를. 스마트머니들이 어디에 돈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느냐를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아침마다 이 섹터 보세요. 네, 최상단에. 그 다음에 장 끝나면은 자, 이 종목들이 지금 현 시장에서 랭킹 1위, 2위, 3위, 4위, 5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랭킹 1, 2등 안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네, 보통 1, 2등 종목을 매매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너는 기법을 활용할 거냐. 그 1, 2등 종목에서. 자, 저는 38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38선 위에 있느냐 주가가 아래에 있느냐를 많이 보는데 위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 지표 같은 경우 YSL 밴드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앞자를 따서 윤사무엘의 앞자를 따서 YSL 밴드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우상향 시에만 우리는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수급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거에 있어서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얼마만큼 몇 번이 터져야 되는데 그 몇 번을 여러분들이 USB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아보시면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개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1일 STX라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여러 데서 지금 매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재미를 크게 못 봤고 여기서는 이제 재미를 크게 봤죠. 네,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그 다음에 한 몇 분 뒤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게 이제 3분봉 차트죠. 네, 상한가를 갔었고 당일날 다음날 또 갭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다음에 8월 24일에는 이제 큐렉소라는 종목을 같이 이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었죠. 네, STX도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이고 큐렉소도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이 구간이 이제 하단 구간이 우상향하고 있고 상단 구간도 우상향하고 있고 빨간 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있죠, 주가가.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한 7에서 8% 정도 한 20분 기다리면 또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높게 가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높게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소공포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기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자,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날은 AI 반도체로도 가고 돈이 그다음에 어떤 날은 초전도로도 가고 어떤 날은 2차 전지로도 가고 어떤 날은 뭐 신규 바이오주로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한정된 돈이 이 종목들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순환을 여러분들이 못 보시면은 기법만 이거 완전 기법이 이거 땡큐인데? 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매매 핵심은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 트렌드, 그날 몇 분, 10시에 이 종목이 굉장히 돈이 몰린다. 그러면 그게 또 기법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깡통찹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이 노란톡방에서 강조를 해드릴 거고 돈의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신선 델타 테크고요. 두 번째 종목이 솔트룩스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월 1일입니다. 네,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차트가 상당히 이쁘죠. 신성 델타도 이쁜데 근데 이 종목들이 고점 돌파형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신고가를 가져다 붙여놓고 그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올림픽 종목에 나와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은 신성 델타는 이렇게 이때가 얼마죠? 이때가 만 원에서 2만 원에서 놀던 주식이었는데 68,3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단기 수급이 다 신성 델타 테크로 가고 그 단기 수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신성 델타 테크로 가니까 이 단기 수급이 다 여기로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돈의 흐름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나 어떤 재료나 그런 거에만 꽂히면 안 되고 항상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가, 어느 종목에 가서 매매를 하고 있는가, 어느 섹터에 가서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가, 이걸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 스마트 머니를 추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올라가는 종목들 사실 혼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내일장부터 바로 장중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 섹터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거의 이번 달, 저번 달에 계속해서 강조하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또 시장에선 또 핫한 키워드였고, 사실 이제 찐대장은 이제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인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상 진입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결국에 초전도체가 나왔잖아요. 초전도체가 나왔다라고 하면 신성델타나 서남 이런 종목들이 찐 대장이었는데 또 그 외적으로도 후발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좀 찐 대장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또 거의 상한가를 가려다가 하락 마감을 크게 한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또 이상합니다. 네, 또 꾸물꾸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슈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고비가 술, 담배까지 이제 줄인다라는 이게 부작용이죠. 네, 부작용인데 그런 부작용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것도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노디스크라는 기업이 이제 위고비를 출시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원래는 유럽에서는 가장 잘 나가던 기업이 이제 명품 기업이죠. LVMH라는 기업이에요.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등이었는데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앞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한테는 또 호재가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킴 카다시안이 이 약을 먹고 나서 14kg를 뺐다, 7kg를 뺐다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천천히 외국에서는 먼저 눈여겨보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졸중, 심혈관 사망의 위험을 또 2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또 이게 또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 투약의 주기를 줄이고 싶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고비가 잘 나가는 이유는 지금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약을 지금은 한 달, 2달 이렇게 맞아도 이제 살이 빠진다라는 게 핵심이 된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당뇨와 비만은 쉽게 사그라질 이슈가 아닌 만큼 이 사측 같은 경우에는 1, 2개월 지속형 전임상 결과가 또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티지랩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이날 저도 상따를 했었어요. 사실 이 종목을 상따를 했었는데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오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1선 부근 정도는 오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21선 부근이고 이 구간이 또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들, 너가 지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상승 장악형 나왔잖아요. 상승 장악형 나왔고, 그러니까 이 음봉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장악형 새로운 매수세가 발생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버릴 종목이 아니고 꾸준히 스윙 관점이에요. 이 종목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약간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인벤티지 랩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좀 약간 뜬금없는 종목인데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종목인데 어떤 관점이냐면은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일 노보 노디스크 부사장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펩트론 일부 기업과 미팅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큰 모멘텀이라 보시면 돼요.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섹터 전반적으로 이게 훈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최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는 투자사의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호재로 인한 향후 수혜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로바이오젠이라고 있는데 자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이제 등재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들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찐대장이 누구죠? 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뭐 리튬과 관련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배를 갔죠. 거의 뭐 10배 넘게 뭐 한 20배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테마를 활용해서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반 리튬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종목이라, 그러니까 찐대장은 뭐 인벤티지랩이나 페트론이 있는데, 근데 두 번째 후발주들이라고 해서 이 테마가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는 거는 갑자기 뜬금포로 상한가를 여러 방 보낸다라는 뜻은 이 테마가 되게 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점상을 2번 정도 보냈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음봉이 나왔었으면 오늘 좀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은 더 지켜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뭐 일동제약이 되었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되었든 인벤티지랩, 뭐 페트론이 되었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큰 섹터나 테마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시너지 이노베이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고비의 위력이 국내 관련주에도 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오늘 또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앞서서 또 많이 좀 수익률 챙겨주셨던 만큼 관련한 종목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종목이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를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뭐 물론 최근에 어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 종목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제가 공략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IT 서비스랑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과 그럼으로써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나 빅데이터 분석 역량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벌써 기업 개요에서 다 나왔어요. 핫한 키워드가요. 자,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네, 로봇, AI. 이거잖아요. 가장 핫한 키워드. 그리고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스피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을 주주 가치를 이제 강화한다라고 한 큰 모멘텀이 있지만, 원래 이제 내재되어 있는 가치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잔고가 한 1,000억 가량 있다. 1,000억 가량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봤을 때 에코프로가 예전에 이제 공매도 기관성 공매도랑 싸워가지고 이겼었잖아요. 물론 지금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 잔고가 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포스코 DX가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소스 퀴즈라든지 수급적인 이슈가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봤었는데 오늘은 좀 실패를 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공매도와의 전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포스코 D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현재 양극재랑 음극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2단계 생산 공장 인프라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포스코 D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전 상장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로봇과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뭐 조금 눌리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또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의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제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수요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다음에 AI 이런 관련 기업으로서도 현재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포스코 DX 차트를 잠깐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공략했던 거는 굉장히 심플했죠,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뭐 서울시에 있던 주가가 서울시에 이런 식으로 놀던 주가가 어느 순간 이 구간을 뭐 여기서도 사실 저항을 받았잖아요. 한 2개월 전에도 저항을 받다가 이 구간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실제 어떤 람보르기니가 원래 서울시에서 달리면은 실제 속력을 뭐 어떤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다가 진정한 속력은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상단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이 상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뭐 최소 30%에서도 50% 정도 목표 주가는 설정하고 가셔라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간 게 이제 에코프로도 있었고 이소페타시스도 이렇게 있었고 엔비디아도 다 그런 종목에 다 포함이 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법을 믿고 여러분들께 포스코 DX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선형눈금 차트로 다시 돌아서 아까 봤던 차트는 이제 로그눈금 차트죠. 선형눈금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전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착을 지금 지켜보는 구간인데 그런 관점에서 56,600원 정도, 56,000원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좀 이탈하면 이제 꼬리가 달리는지도 확인하시고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또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나가는 흐름에 있어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포스코 DX를 매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높다라고 무서워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어요. 사실 오히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추정 매수세가 많이 있고 스마트머니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가면은 짧게 손절하면 되고 갈 때는 확실하게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공략을 안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포스코 DX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 또 올림픽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재료적인 부분들이 이제 붙었죠. 뭐 기업 개요는 빨리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 키워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핫했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한 6%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뭐 언제 어떻게 가도 이상하지 않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개발 착수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돌입했다는 소식에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었고 현재는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투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메인 사업은 결국에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고 지금 또 그게 AI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뿐만 아니라 또 삼성이란 키워드가 붙어 있는 상태고 또 반도체란 키워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이 로봇으로 이 무인화 공장, 무인화 계획이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큰 키워드는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미국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 체결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잘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수혜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 로봇, AI 다 포함이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는 아마 시장 내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네, 삼성,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AI, 반도체. 네, 이 종목에 지금 현재 붙어져 있는 상태고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또 뭐 제가 매일 공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내일이라고도 공략을 안 할 거는 아니니까 꾸준히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찐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DX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수익률을 또 많이 챙겨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높다고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높은 종목이기에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7777 혹은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테마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날카로운 탑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상계 트레이더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과연 오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떤 키워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핵심 키워드를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의 뭐 기사를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키워드가 시장에선 좋아하는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들만 저는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소개해 볼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사실 노란톡방 안에서도 오늘 좀 기대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어떤 테마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갔던 종목이 뭐죠? 이소페타시스예요. 그리고 이소페타시스를 따라갔던 종목이 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걸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소페타시스가 1기에선 대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기 반도체 테마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대장을 했다. 근데 지금 현재 3기가 나왔는데 이 3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나마이크론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에서 이 반도체 대장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마이크론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분사한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전문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이제 반도체 조립 그리고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만드는 이제 전공정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칩을 패키징하는 이제 후공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후공정 관련해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ISC라는 기업이 또 최근에 주가가 잘 가고 있죠. 네, 그 종목도 후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SFA 반도체라든지 네페스,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다 후공정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놓겠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안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마이크론이 제가 볼 때는 탑픽이다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재료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라는 게 결국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대기업이 첨단 패키징에 투자를 늘릴수록 관련 설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했잖아요. 뭐 영업이익이 1000% 급등, 뭐 이렇게 상장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알려졌었고, 또 현재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모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든 아니면 구글이 되었든 뭐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랑 이제 뭐 사우디, 오일머니도 이제 현재,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GPU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거를 결국에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TSMC예요. TSMC는 근데 현재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또 엔비디아와 좀 경쟁 업체로 시장에서 평가받았던 기업이 AMD라는 기업이 있어요. 리사수 회장의 AMD 기업이 있는데 그 AMD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좀 제품 좀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TSMC에서 우리 지금 너무 일이 많아. 애플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못해 너희들 거 못해.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같은 경우에도 모두 삼성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너무 어렵죠, 이런 거. 그냥 AI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 부족하고 있다. 공급 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받을 수 있다. 이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밖에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의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실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전에 박스권이죠. 이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네,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발생이 되고, 여기서 뭐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뭐 이렇게 20에서 30% 또 상한가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약간 기관성 수급 종목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천천히 좀 어떤 단기 스윙 관점에서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핵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월봉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지금 뭐죠? 네, 지금 서울시입니다. 네, 아직 람보르기니가 아니에요. 람보르기니가 되려면은 5만 원 이상은 가야 람보르기니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서울시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 하단 구간, 이 저점과 저점, 네, 월봉 이 차트가 이 종목의 역사입니다. 네, 끝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한 캔슬당 1월달이에요. 1월달. 네, 근데 이 중간 정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 있어서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잖아요. 이 중심값에서. 근데 지금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서 그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지금 안착 여부를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가 나왔어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5만 원. 여기 상단이 5만 원에서 뭐 4만 9천 원, 4만 8천 원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눌릴 때 조금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 스윙 관점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 중기 스윙 관점에서 조금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 그 채널로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은 위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추세 거래를 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하면 또 그때 공략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오늘 종가가 29,900원이니까 29,900원에서 27,700원 사이로 이제 분할로 매수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만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마이크론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란톡방 입장하세요. 네,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또 HBM3 공급 계약 소식이 좀 시장에 좀 큰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 수혜주인 하나마이크론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 29,900원에서 27,7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25,0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제 얼굴 아래에 있는 QR 찍고 바로 이제 카메라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비밀번호는 777 숫자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굉장히 열심히 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해설위원님과 소통 더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투자올림픽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